어쨌든 간에 이제 민간 참여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때가 이제 화성이고요. 그러니까 오선호 우리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청년위원회 하시면서 만드셨었는데 오셨네요. 네, 그 김포가 상당히 활발하게 민간 참여,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했던 곳이고, 또 여주 같은 곳에 우리 박원준 사무국장님 와 계신데요. 여주는 그러니까 이 푸드플랜 연구 용역이 돌입하기 전에 패키지 지원 사업이 먼저 내려와서 관과님이 같이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리고 실제 상호 활동을 하면서 지역 이제 푸드플랜 사업이 뒤에 시작된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에도 이석희 푸드플랜 특별위원장님 와서 계신데, 연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참여를 활발히 하려고 했으나 반에서 여기는 잘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화성 먼저 이제 우리 한상업 회장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 박원준 사무국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관급 공무원처럼 활동을 하셨었어요. 이 지역 푸드플랜이랑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주는 패키지 지원 사업 받아왔고 지금 이제 푸드플랜 사업 단계에 도입해 있는 상황인데, 그 현황이랑 운영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좀 참여하고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박원준 사무국장님 모시고 들어보고요. 그리고 연천이랑 김포 간단하게 사례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상호 간의 질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원준 사무국장님, 네,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자꾸 물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친환경 노인연합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박원준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여주시 친환경 클럽 사업을 같이 일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그만두고 지금은 친노년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여주시 동민회에서 총무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지난 8월 29일인가? 9월이니까 국회에서 야구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전공하고 같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2차 토론회 때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지속 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도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야구관리법이 법사에 좀 통과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내용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국민들의 투쟁, 그리고 이런 마찬가지 2차 토론회 때도 우리 한석우 사무처장님이 같이 이 토론 과정에서 함께 해주셨고, 특히 그날 굉장히 많은 그 친노년 회원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친노년의 힘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국회 토론회 농민들이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가고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양국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닥치고 있고, 이 기후위기에 따라서 식량위기가 앞으로 다가올 것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농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실 경우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푸드플랜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각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푸드플랜이 과연 농업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푸드플랜을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 만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물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푸드 플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했다, 연주에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민간인력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 또 긍정적인 의견,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이 민간협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민간협력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 경험은, 특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금까지의 그 지방 정책들이 보면 보통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푸드 플랜을 통해서 민간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특별히 그 관은 뒤에서 이제 뭐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 민간인들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조금 더 뭔가 좀 발전된 어떤 민간협력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간협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인들 들어가서 지자체 사업 예산을 감시하고 그런 기능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여러 지자체들 특별히 다른 은평이나 평택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참여 예산 제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년 한 번, 한두 번 정도 이용해 넣어갖고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런 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각별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매달 한 번씩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바꿔나가는데 저도 한 2년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 민간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자체에 푸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민간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 협력을 반에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푸시를 민간인들이 먼저 하지 않으나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푸드 플랜도 마찬가지로 저는 민간, 아까 이제 민민협력을 좀 강조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계된 여러 주민분들이 힘을 모아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먹거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도 저는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 푸드 플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역마다 영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한 지역의 민의 역량들을 좀 푸드 플랜에 집중하는 것이 좀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간단하게 좀 저희가 그 여주에서 추진된 그 이력, 양력 이런 것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2020년 3월달에 여주시 농촌 시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을 좀 결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해 9월에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림부로부터 2021년 8월에 푸드 플랜 종합 계획이 수립됐고 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식별할 강사단을 양성하고 교육에 들어갔고 21년 10월에 로컬 매장을 개장하고 22년에 올해 4월에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 또 올해 많이 지자체 지자체장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주도 바뀌면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난간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좀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푸드플랜 로컬 매장이 소상공인과 이해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통합지원센터라든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막 좌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먹거리와 관련된 민간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여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사회단체 역량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급박하게 시작되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처음 참여하긴 했지만은 더 많은 그러니까는 농업 혹은 소비자와 관련된 그런 민간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난관에 헤쳐나가지 못하는 좀 결과를 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연천협력도 좀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디 가더라도 이 사업에 더디 가고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좀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끌어가는 것이 어떤 난관이 봉착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역에 있는 민간 시의원을 만났는데, 시의원뿐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쌀값이 뛰었네, 채소값 조금만 올라도 채소 때문에 못 살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농민들이 농업 정책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바꾸자고 식량 위기가 다가왔다고 얘기한들 저는 소비자한테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푸드플랜 혹은 로컬 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모임들이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의 가지, 사실 농업인들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데, 농사 잘 짓고 잘 팔면 되는데 왜 거기가 농민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농민이 지금 농민이 사라지는 이 추세에서 다시 농업을 살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할 수 있게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소비자들, 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만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하면서 로컬 매장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사업도 집어넣는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먹거리와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먹거리 문제는 또 저는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식생활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학생부터 전 시민들 그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무엇이고,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좀 보양하고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식가공 부분인데요. 이 식가공이 저희 여주의 로컬 매장을 처음에 개장하면서 제한탕을 준비해 있는데, 지역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해야만 로컬 매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을 두고 가공 생산자를 모집을 했는데, 정말 이게 50% 이상 생산되는 가공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서 봤더니 한 10개 내외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매장에 그 10개를 채워놨을 때 소비자들이 보는 그 지역의
농산물, 농가공품을 보는 인식도 굉장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보통 로컬 매장을 가다 보면은 이런 농가공품이 없다고 해서 이 로컬 매장이 좀 협소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언제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충분히 그 정도만으로도 로컬 매장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걱정 때문에 로컬 매장을 여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런 로컬 매장에 진입한 그 가공 생산자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로컬 매장 때문에 내 가공 생산품들이 많이 팔리게 돼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저는 이런 가공품들이 로컬 매장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품들이 팔릴 수 있는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점을 통해서 판매된 수익을 다시 한번 재투자를 통해 갖고 생산물, 그러니까 가공품의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더 향상시켜서 좀 더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안테나 시업의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푸드플랜으로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물결,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저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아까도 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시분이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 아이디어를 좀 함께 지역 시민들과 함께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로컬 푸드 혹은 푸드플랜이 단순히 지역 농가공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농생명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적인 성격으로 좀 가야 한다고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첫 번째 강연 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여주가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학교 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인근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계획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관점과 가치에 대한 좀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11만인데 농민이 한 1만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푸드 플랜을 계획하면서 이 지역의 농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어쨌든 농업 생태계를 바꾸려면 판로가 있어야 되고, 로컬 매장으로는 우리가 추구했던 소농이나 아니면 고령농, 취약농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아까 학교식을 지역에서 좀 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경기 친환경 우리 지금 있지만 홍한나 정세식장님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좀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 고등학교가 지금 친환경 교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먼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외에 공공급식을 확대하면서 판로를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뭐냐면은 그러려고 하다 보니 이 푸드 플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역의 식량 수급이라든가 이런 식량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라든가 종의 다양성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그런 판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뭐 인근에 판매한다는 그런 계획을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보다도 요즘 주변에 좀 도시가 많으니 그런 쪽으로 한번 판로를 개척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의견이 좀 개진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주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그 원칙을 좀 고수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가공품에 대한 50% 이상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소농 그리고 소농이라든가 여성농 이런 분들을 생산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원칙이라면 좀 자체적으로 세워진 것도 있고 여러 지역 사례를 돌면서 화상적으로 가보긴 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좀 세웠던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을 자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저희가 거의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회의와 그리고 이런 걸 거치면서 좀 세워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님도 지역에 맞는 푸드플레이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계획의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결정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가부장은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훨씬 아마 그 푸드플랜이라는 지역 먹거리가 관련해서 반마빈이 함께 고민해왔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분야별로 뭐 생산 분야, 소비자 교육 분야, 아니면 유통 가공 분야, 그다음에 뭐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할 거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좀 정리가 되신다고 하면 함께 공유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희 회장님, 우리 연천욱 씨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네. 연천에서 왔습니다. 이석희라고 합니다. 마트리스 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천군 푸드플랜 특별위원장 기일부에서 제가 이제 푸드플랜에서 알게 된 거는 2020년도 11월 달쯤 됐습니다. 경기 친노인을 통해서 그렇게 자료를 받고 이 푸드플랜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거 엄청 좋은 사업이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받아오고 자여주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쭉 찾아보고 했어요. 이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 쭉 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천 친동에서 이제 푸드플랜이 얘기가 나오길래 가청에서 회장님들이 운영은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보고 막 친동에서 교기 친동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천군도 푸드플랜 위원회가 분과별로 이렇게 4개 분과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이제 유통 분과에 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시간 갔는데 거기서 참 깜깜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푸드플랜에서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이게 푸드플랜이 뭔지 알고 다 왔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에 참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백화점에 어떻게 납품을 할까? 광고는 어떻게 할까? 뭐야? 우리가 무슨 대기업의 광고가인가? 아니면 이상한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푸드플랜에 대한 학습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한성화 위원장님 공부하는 데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뭐지? 그냥 우리도 용역을 하시는 업체에서 최소한 한번 시작하기 전에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푸드플랜 이겁니다 하고 공통분모를 딱 던져놨으면은 이걸 가는 거구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텐데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여태까지 관에서 했던 사업 다 실패를 도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 무슨 건물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외지에 팔 생각도 하고 나도 그랬지만 외지에 팔 생각으로 이거 아닌데 스프링이 치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 왔더니 명함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내일 연천에서 어떤 스프링에서 일이 진행된대요. 이 기센터에서. 근데 저도 자치구에 그 친동현 투풀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신청이 이러네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일 한번 참석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천에 돌아가서 우리 구성원들하고 2박 3일은 좀 늦지만은 푸드 플랜이 추구하는 게 이거고 사실은 푸드 플랜이 뭐 서양에서 나왔지만 참 좋은 겁니다. 걔네들이 망쳐놓은 지구를 그나마 덜 망치려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구를 살리자는 그런 큰 틀이 있는데 그런 데서 뭐 가끔은 많겠지만 큰 틀은 저는 그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살리는 중에 하나 그렇게 하면서 농업화가 접목시키는 건데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그래서 늦더라도 우리 연천에 들어가서 구성원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푸드 플랜이 뭐냐 우리 한번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자. 이게 서로 공감이 된다고 공감이 되고 한다면 그 다음은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푸드 플랜에서 개념이 사실상 특히나 아쉬운 건 공무원분들하고 의원님들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푸드 플랜은 한 줄 딱 꼽아서 공부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또 새로운 그동안 우리 했던 사업 중에 하나구나 또 하나 뭐 거물려서 이 농민들 농산물 잘 팔아먹게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푸드 플랜에서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물품을 또 서울 백화점에서 경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제가 지금 럭드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연천에 돌아가는 뭐 지금 늦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푸드플랜을 왜 해야 되며 왜 그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하자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행히 저희 아들이 올해부터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푸드플랜이 제가 알고 있는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 소멸을 막자는 거 있는데 푸드플랜이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푸드플랜이 잘 되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농사 짓지 말래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농사 지으면 잘 돌아가고 지역에다 팔 수 있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 구성원들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푸드플랜을 왜 해야 되며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게 뭔가 요거를 서로 공감대가 맞았을 때 그 다음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상학계획 세우기보다는 우리 현실을 보라 하듯이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게 뭔가를 확실히 알면은 그 다음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천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참여하시고 고민을 많이 해오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참여하시는 민간의 입장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 가공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 보면 유통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디에 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민간 간의 어떤 연대와 합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참으로 쉽지는 않겠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소통하고 유지하고 우리 한상업 위원장처럼 계속 이 모임들을 분과별로 만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 아이고 맨날 했던 소리 지겹게 하면 안 나오는데 이러고 이제 이 위원회라든지 민간 모임들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임들은 지금 자연실에서 지속 가능해지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 소통 관계를 좀 넓혀나가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힘내시라고 연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천 작년에 푸드플랜 아카데미 하면서 연천 먹거리 연대를 민간 연대를 구축하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결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시죠. 네, 그래도 아드님께서 다시 농업을 종사하시기로 하셔서 조금 여유가 생기셨을 테니까 지역에서 활동력을 더 넓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 우리가 상황, 김포가 지금도 미생물 사업 계속 하고 있죠. 그것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푸드플랜 연구용을 하면서 민간에서 참여하고 생산 분야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 김포친농에서 제기하면서 만든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 듣는 걸로 하고 혹시 더 추가로 지역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포는 2020년, 21년 용역보고를 해서 결론을 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첫회 이제 초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게 과연 농민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푸드 플래닝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했었습니다. 김포는 우선 중요한 게 푸드 플랜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년 후에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진다, 그 관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영도 용역 취지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장님하고 뭐 이렇게 이천에서 나온 보고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계속 이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 농민들도 만나서 우리 이거 패키지로 해서 뭐 사업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같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용역 보고서 할 때 설문조사나 이런 데서 지역 색깔에 맞게 그 선수단 체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이유는 선순환 체계에 가장 알맞은 농업이 친환경 농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왔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김포에 있는 식품 공장이 많은데 여기서는 국산화 쓰는 비율이 몇 프로니까 이렇게 해서 푸드 플랜에 적용하게 되면 이게 맞느냐, 이런 걸 따졌고, 만약에 이런 식품 공장이 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부산물 이런 거를 어떻게 농업에 다시 활용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 김포시 내에서 인구 비중이 이렇게 늘어가고 소외계층은 이렇게 늘어가고 학교 급식은 인원이 이렇게 변화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지역 농산물이 모질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고 어떤 종목을 충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우선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위원회 이제 준비 단계고요.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좀 충실히 갖고 있다가 계속 적용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사업들 중심으로 김포는 좀 풀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8기에서도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혹시 양평이나 양평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추가로 지역의 이 푸드플랜 사업 추진 관련인데 이날봉 회장님 근데 좀 짧게 너무 항상 너무 길게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양주 출동회장이기도 하고 또 정도 학교 중앙정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푸드플랜이나 로커트 얘기만 나오면 저는 머리가 좋습니다. 숨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숨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별히 좀 여쭤볼게요. 화성시에서 학교급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시 농산물이 들어가죠? 화성시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화성시는 어디서 포함하실 거니? 네. 화성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으로 들어가면 우리 경기도 전체 말씀하시나요? 네, 화성시는 자체 급식하고 있고
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각 지역별로 내려가면 지역농장은 50%, 우리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모여서는 전부 친환경 농업인 연합이거든요. 그럼 친환경 농산물을 2차로는 안 됩니다. 지역 농산물 50% 이전에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시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아주 적극 가는데, 우리가 경기도 나온 농산물이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한데 반면에 지역 농산물 50% 쓰고 50%는 다른 농산물 쓴다고 하면 다른 지역 관행 농산물이 들어가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은 방어에 역할합니다. 저는 그걸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애들을 건강에 잘 키워내자 예요. 우리가 예산을 따서 예산은 나의 어떤 그 화려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격식의 시장들의 어떤 모습을 업적을 남긴다거나 이거는 우리는 반영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특징을 잘 키워내면 되는 여기에 초점이 맞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21년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로컬푸드 실패했습니다. 왜? 관광 농산물이 안 나오니까, 관광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아까 일반 농산물 들어가는데, 일반 농산물 들어가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가 있냐? 경기도에서 나온 거는요, 추운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시장을 사다 내려면 기념합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매달 운영들은 회원들한테 보여주기, 이사들한테 보여주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지키고 있으면 이거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사다가 이익을 많이 내게 파는 거예요. 이익이 거기 맛이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농사는 안 갔습니다. 양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제가 양주 로컬푸드 초창기에 저한테 물건을 넣으려고 홍사가 저 위원회 구성하는데 가서 참여했었어요. 근데 제가 참여할 때는 이건 여기 내가 갈 때가 아니다. 양주를 제가 5번 갔다 왔어요. 왜? 내가 여기 참여해야 되나 안 하나 확인하겠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초창기에 시작할 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따졌어요. 네. 제가 양대형이 2년이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로컬 푸드 참 중요한 거예요. 푸드 플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초점은 중요한 게 그걸 놓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는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참 이것이 정말 고행의 일이에요, 고행의 일. 왜 우리 농가꾼이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네? 왜 해야 되나? 농사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요거 하나는 탄탄히 잘 지켜내면 우리가 딱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로컬 푸드 플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절대 부족합니다. 그걸 채우지 못해요. 채워주세요? 채워줘요? 그 농산물이 그 화성시의 농산물이 푸드 플랜 그 로컬 푸드에 매장에 딱 채워줘요. 거기로 가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채워준다면, 다행히 꼭이라서는 꼭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는 푸드 플랜에서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시 합격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아까 길청선? 네, 길청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동대에서 접촉하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은 지금 경기를 잘하고 있다. 거기에서 전화가 왔으면 된다. 푸드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냐? 일반성을 막바꾸고 싶다는 거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네?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경기 양주에서 전체가 봐야 40명이 안 됩니다. 40명이 안 되는데, 롯데 푸드라든지 푸드플랜트 사업 만들어 놓고, 연락에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일반 농산물 들어가면 팔로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받는 기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을 관해서 중요한 것은 상기하십시오.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시되어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있으면 무조건 받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받고 경기도 모자라면 정부에서 받고 정부에 받고 모자라면 그때는 일반 농산물. 이것이 우리 애들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진하는 분들은 그거를 잘 주시고요. 예, 얘기합니다. 오늘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교육을 여기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왜냐면 지구에게 이제 교육적으로 나가는 또 그렇고 많이 인원이 27명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져나가시는데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농업연합회 회원으로서 소임을 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농민 중에 친환경 농업연합회만큼 의식이 있고 식견이 있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농민에 대해 보고 쌀전없는 가문에 도와줬는데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의지가 가지 않나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또 교육을 심화교육을 또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냥 우리 회원이 정예화돼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농정을 이끄는 먹거리위원회를 이끌고 푸드플랜을 이끄는 그런 재원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푸드플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